이제 보수 진영은 내가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당 자랑은 할 게 별로 없어서 텔레비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손세례질 쳤긴 했습니다만 결국 홍준표 대표는 개그맨 고개 숙이게 할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인민재판을 한 번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여당을 지켜볼 밖에. 그렇지. 대표님 그리고 원수형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해도 될 건데 정권도 잡았고 이미 자기들은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걸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심 선고 정도만 보여주는 걸 텐데요. 일명 시체에 칼질하는 거.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대사까지 덧붙인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표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 재판 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선고만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결심 공판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결정난 다음에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오면 왜 유죄가 나오고 그래서 형량은 어떻게 되고만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그 여론재판의 우려도 사라지는 거고 피고인의 인권 침해 소지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 네. 혹시 지금 공판까지 다 공개하는 걸로 오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하고 법원조직법에 보면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2014년도에 세월호 그 선원들 재판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생중이라고 규칙에 그냥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찌 보면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건데 이걸 지금 다시 뭐 여론재판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건 네. 홍준표 대표가 혹시 공판까지 다 공개하는 걸로 오해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정치적 수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금 이 발언은 약간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발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저 언급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판은 공개돼야 하지만은 공개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 방청객들 다 가서 다 보고 하니까 그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생중계도 물론 공개 일종이긴 하겠지만은 네. 또 하나는 선고 부분만 공개를 한다는 거니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다 이러지만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만약 여권에서 생각할 때 홍준표 대표라든지 여권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 재판관이 선고를 하잖아요. 네. 선고를 할 때 내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전국에 생방송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할 때 과연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지적한 점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도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아마 홍준표 대표가 선고 그 자체만 공개한다는 것을 내용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내용을 뭐 마녀사냥 또는 인민재판 뭐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 박근혜 재판 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자체를 정치 보복으로 그런 이미지 프레임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이번에 선고만 공개를 하지만 그것이 확대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네. 결심이라든가 심리 과정까지도 이렇게 공개해 나갈 경우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뭐 인권 침해 요소랄까 그런 점도 좀 부각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특유의 직설 화법이 있죠. 어떤 논란이든 본인이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독고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일화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면서 가수 킹곡한 씨의 탓탓한데 환경부 장관 제안을 하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그 노랫말에 나오는
그 김국환 씨의 타타타 노래를 인용하면서 답변을 대신했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이제 언론에 어쨌든 공개될 부분 일정 부분 알고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그만큼 주관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네. 장관 자리 하나 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의 판단과 주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한 가지인데 당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네. 자기를 당대표 시켜줄 때는 항상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맡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이 잘 나갈 때는 자기한테 당대표란 말 없더니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자기를 부른다. 그 말은 또 뭐겠습니까? 본인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당을 재건할 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셀프 디스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도리어 본인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당을 맡았고 그 말은 결국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해서 잘 되면 좋지만 못 돼도 내가 원래 맡을 때부터 이랬어. 이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뭐 20% 정도, 30% 가까운 그런 지지를 얻어낸 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바닥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가 돼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건 내 개인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어차피 밑바닥에 시작하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이런 네. 발언들은 셀프 디스라기보다 본인의 정당성과 능력을 더 잘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멍석깔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진지하게 제안을 할 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이렇게 노랫말로 화답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게 네. 바로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죠. 근데 네. 홍준표 대표는 그 시절에도 검사하던 사람들은 법무장관 하고 싶어 합니다. 아. 사실 이 뭐 서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장관이 우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내가 환경장관 할 군번 아니잖아. 뭐 그런 속으로 내 급수라든가 내 권위 뭐 이런 네. 캐리어로 볼 때는 내가 적어도 법무장관이나 네. 그 이상의 무슨 총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나를 환경장관 시키면은 좀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네. 내가 장관 하나 받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면 그건 오산이야. 뭐 그런 아마 자만심이랄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교만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네. 그 말을 사실은 자기가 대선 때 유세하면서 다 했어요. 자기가. 아, 그랬군요. 그렇게 이제 나는 법무장관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말이지 환경장관 하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아까 최 교수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과시예요. 갔더니 말이지 당이 무너진 게 아니라 폐허에 내가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이야기하는 또 거죠. 미국에 갔을 때 창피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실 맞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쥐락펴락하는 입당 개그맨 시험 볼 뻔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그 입담은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이제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계속 입담으로 가면 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지금 그러니까 자신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원내니까 네. 107명의 소속 의원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많은 당원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꾸 입담 자랑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당까지 지금 디스하는 것 아닙니까? 갔더니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폐허더라든지 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홍 대표로서는 입담만으로 충분히 자기 위상을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칩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가지고 지키라고 그럽니까? 그럼 모든 이 자유한국당 모든 소속 의원들이 다 입담 자랑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개그맨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대표가 됐을 때는 남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무게도 지켜주고 네. 품위도 지켜주고 품격도 지켜주고 이래야죠. 네. 그거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나가면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다들 알아봐서 모른 척했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인의 설거지 논란에 대해서도 일거에 해명하려고 했는데 해명과 변명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으신 건가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사실 추미애 대표한테 과거 이런 발언 한 적 있죠. 애나 봐라. 애나보로 들어가라. 이런 네.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발언을 사과하면서 사실 연수원 다녔어요. 연수원 14기로 동기입니다. 추미애 네. 대표하고 동기인데 너무 추미애 대표가 예뻐서 말을 걸면은 오해 살까 봐 네. 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렇게 좀 서먹서먹했다고 하면서 어제 그걸 이제 그 관련 부분을 이제 사과를 했고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그 대선 기간에 후보 시절에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 같은 내용들이 자꾸 네.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사실 곤혹을 많이 치렀었죠. 그때 이제 설거지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네. 사실 자기 지금 둘이 같이 살아서 설거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처시아에서 40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여성을 비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중호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이런 그런 유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말의 품격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홍준표 대표가 사실 후보 시절에도 말이 좀 너무 심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물론 약간의 유머는 좋으나 약간의 그 말의 품격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이런 한 당의 그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좀 묵직함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2009년이었죠.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당시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상정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배지를 떼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뻐서 그랬다. 내가 쑥스럽고 잘 말을 못 붙인다라고 했던 홍준표 대표입니다. 이렇게 남아이런 중천금이어야 되는데 남아이런 풍선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담뱃값도 풍선껌이 되나요? 아니면 김이 빠지게 되나요? 아니면 국민들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제 2,500원으로 내립시다. 이거 올렸던 게 자유한국당인데요. 그렇죠. 국민건강 걱정돼서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건강 괜찮아진 건가요? 아니, 저는 2,500원을 내린다면요? 제가 볼 때 국민 건강이 괜찮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증세하려고 하니까 증세에 대해서 서민 과세라고 감세론 표현하는데 맞불을 놓겠다라는 맞불을 그런 놓겠다는 취지로 거예요. 근데 저게 들리시죠? 어찌 보면요.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얼마 전에 올려놓은 법안을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국민들 볼 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올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포퓰리즘으로 올렸습니까? 그걸 또 다시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볼 때는 포퓰리즘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말인 포퓰리즘을 실제 본인들이 한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정말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저런 방식으로 정부의 어떤 과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정당성도 이를 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되 지금 본인들이 올려놓은 걸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담배값 인하 얘기를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했다가 심상정 당시 후보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먼저 사과부터 하고 하세요. 네. 담배값 올리는데 당이 지금 그걸 내리겠다고 한다면 그건 자가당착 아니냐 이가 혼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물론 그 당시 새누리당의 당원인 것은 틀림없지만 본인은 그 당시는 경남지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그 주도를 한 입장은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 당시는 최경환 네. 부총리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담배값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결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얘기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네.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자 증세에 대해서 서민 감세 네. 그래서 어깃장을 놓자는 얘기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이 담배값 꼼수 증세 아니냐 해가지고 네. 강력히 항의도 하고 담배값 내리라고 하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담배값 인상이라는 것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건강 증진보다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꼼수라는 것은 천하가 않은 문제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런 담배값이라든가 그동안 잘못된 그런 그 서민 증세 이런 부분은 적폐 차원에서 좀 단호하게 내리고 네. 올릴 부분이 있을 때는 정당한 부분을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성을 하고 얘기가 나왔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저게 나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게 파급력은 좀 있을 겁니다. 담배값이 다시 2,000원이 떨어지게 되면 담배 피시는 분들 네. 항상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내용인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 담배값을 인상할 때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내걸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팔립니다. 담배값만 네. 올랐을 뿐이지 담배를 피는 분들이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했다면 좀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이게 또 절묘하게요. 이 네. 담배 때문에 거치는 세금이 대략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네. 근데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네.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이제 초부자 증세. 그게 딱 한 1년에 한 5조 정도 거쳐요. 그 부분을 뭔가 상쇄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지금 뭔가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거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선행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논의가 좀 가능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체감할 만한 액수인가요? 근데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물론 체감할 만한 그 돈이지만은 그게 오래 되면 그 체감이 무뎌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문제, 세금 문제라든지 담배값, 특히 담배값 같이 민감한 문제는 좀 당내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툭 내던지지 말고. 네. 참 이래저래 서로 뜨거운 걸 건드리긴 하는데 누가 주술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통해서요.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오늘 밝힌 상태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과연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지적한 점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도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아마 홍준표 대표가 선거 그 자체만 공개한다는 것을 내용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내용을 뭐 마녀사냥 또는 인민재판 뭐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 박근혜 재판, 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자체를 정치 보복으로 그런 이미지, 프레임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번에 선거만 공개를 하지만 그것이 확대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네. 결심이라든가 심리 과정까지도 이렇게 공개해 나갈 경우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뭐 인권 침해 요소랄까 그런 점도 좀 부각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투기 직설 화법이 있죠. 어떤 논란이든 본인이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독고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보수 진영은 내가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당 자랑은 할 게 별로 없어서 텔레비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손세례질 쳤긴 했습니다만 결국 홍준표 대표는 개그맨 고개 숙이게 할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미 인민재판을 한 번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야단을 지켜볼 밖에. 그렇지. 대표님 그리고 원수형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해도 될 건데 정권도 잡았고 이미 자기들은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걸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심 선고 정도만 보여주는 걸 텐데요. 일명 시체에 칼질하는 거.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대사까지 덧붙인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표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 재판 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선고만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결심 공판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결정난 다음에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오면 왜 유죄가 나오고 그래서 형량은 어떻게 되고만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그 네. 여론재판의 우려도 사라지는 거고 피고인의 인권 침해 소지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 네. 혹시 지금 공판까지 다 공개하는 걸로 오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하고 법원조직법에 보면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2014년도에 세월호 그 선원들 재판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만났던 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일화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가수 김국환 씨의 탓탓한데 환경부 장관 제안을 하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그 노랫말에 나오는 그 김국환 씨의 타타타 노래를 인용하면서 답변을 대신했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이제 언론에 어쨌든 공개될 부분 일정 부분 알고서 이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그만큼 주관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네. 장관 자리 하나 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의 판단과 주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한 가지인데 당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네. 자기를 당대표 시켜줄 때는 항상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맡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이 잘 나갈 때는 자기한테 당대표란 말 없더니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자기를 부른다. 그 말은 또 뭐겠습니까? 본인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당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셀프 중이라고 규칙에 그냥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찌 보면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건데 이걸 지금 다시 뭐 여론 재판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건 네. 홍준표 대표가 혹시 공판까지 다 공개하는 걸로 오해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정치적 수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금 이 발언은 약간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발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저 언급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판은 공개돼야 하지만은 공개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 방청객들 다 가서 다 보고 하니까 그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생중계도 물론 공개 일종이긴 하겠지만은 네. 또 하나는 선고 부분만 공개를 한다는 거니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다 이러지만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만약 여권에서 생각할 때 홍준표 대표라든지 여권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 재판관이 선고를 하잖아요. 네. 선고를 할 때 내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전국에 생방송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